안녕하세요. 생선TV의 저희는 MC 셋입니다. 명절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집콕하고 보냈죠. 집콕. 네, 김은중 목사님께서는 저도 이번에 시골에 다 안 가고 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혹시 요번에 그 가장 히트쳤던 그 명절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네, 불효자는 옵니다. 이번에는 안 가는 게 효도였어요. 네, 어떻게 그 불효자셨습니까? 효자셨습니까? 효자였죠. 아, 네, 효자로서 네, 최선을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좀 이렇게 가지 말라는 캠페인도 나오고 어른도 좀 어려워서 과일 상자 보내니까 이게 뭐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도 편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 명절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며느리들 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요번에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냥 너무 해피했다 그런 이야기 읽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간 이게 각자 명절을 보내는 모습들도 다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 요번에는 생활선교사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웃,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계 목사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MC 셋에 있는 그 이민호 목사님이라고 많은 일들을 저보고 이제 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푸시하시고 뭐 이래서 아주 좋은 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지난주 화요일 날 강의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웃은 되게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초점은 저도 생활 선교사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웃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눈을 뜨면서 이웃이 먼 곳에 있지 않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났다면 내 주변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집 바깥에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었던 개념에서 내 가족 그리고 나랑 같이 한 방을 쓰는 내 아내 그리고 늘 만나는데 자녀들이 이웃이라는 거 이것을 깨달은 것이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사랑이 더 확장이 돼서 더 넓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랑이 안 되는 가운데 저기 진짜 아프리카에 얼굴 안 보는 사람 사랑하는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이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죠. 네. 그러면 김은중 목사님의 이웃, 이웃은 누구십니까? 아니 저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쨌든 가족이고 그리고 또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어르신들, 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도 역시 바깥으로는 좀 잘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집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무심했던 사람이라서 아이들 이렇게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집안일도 못 도와주고 무심하고 바깥으로만 계속 돌면서 살아왔던 거라서 요즘 많이 좀 저도 반성하고 조금씩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 선교사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막 상담해줘서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가족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고 저기 내가 뭐든 이렇게 프로페셔널 나이치고 관계된 사람은 친절하게 하고 이런 거는 목회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데 이거 좀 자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성도들 아이들 대하는 만큼만 대해달라. 아니, 왜냐면 성도들 애들은 그냥 오면 왔냐 이렇게 막 반겨주고 이뻐해주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 오면 아빠하고 달려오면 그래 나중에 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외면하고 또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다른 성도 아이들은 아유 그래 괜찮아 애들 때는 다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정작 내 애는 장난치면 심하게 야단치고 이러니까 그냥 성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달라.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우리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결혼 적령기가 다 되면서 이런 것들 얘기 나누다가 언성도 조금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혼나기도 하고 음.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큰애가 29살인데 일반 청년 29이면 야 괜찮아 얘 29인데 근데 우리 딸이 29인데 언제 결혼할 거냐 이게 아주 잣대가 이중 잣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내가 볼 때 뭐 청소년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딴 애들 보면 야 괜찮아. 괜찮아요. 얘가 지금 이러지만 또 알아 인생이 어디 가서 하나 꽂히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 못하면 야 너 미래에 대해서 뭐 하느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 가족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무슨 내가 오늘 뭐 자비를 베풀어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잣대 이웃과 다른 옆집 아이를 보듯이 우리 아이를 똑같이 봐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통정성 있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보고 자라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의 어떤 그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 분들은 사실 저희보다도 훨씬 더 그 가정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냥 사역에 올인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보죠.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몸에 배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세대는 좀 달라져서 반대도 나타나고 있긴 반대도 하지만 나타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체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또 공적자 의식이 강하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한테 소홀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족이 일단 우리의 이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가족들에게 생활 선교사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집안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아이가 넷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과도한 그 집안일이 있었을 그런 집인데 네. 사실은 너무 그 무심하게 그 살았던 게 제가 뒤늦게 너무 회개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살다가 이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첫째, 둘째가 클 때만 해도 너무 그냥 맡겨놓고 컸어요. 그리고 저도 막 너무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셋째, 넷째 키울 때 비로소 이렇게 애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구나 이런 거 너무 뒤늦게 깨달은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런 짐을 같이 져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혼자 너무 지게 한 것이 너무 잘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네. 김은종 목사님은 일단 네. 남편으로서의 점수 몇 점? 제 생각에는 한 80점? 81점. 네. 나중에 사모님한테 확인해 봅니다. 예. 네. 그럼 또 한 가지. 네.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아빠로서 몇 점? 이 청소년 애들하고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청소년 애들한테는 좀 점수가 좀 더 낮습니까? 낮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한테는 네.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걔네들은 이 청소년 애들한테 잘 못해줬던 걸 좀 많이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만회하고자. 네. 네. 부단히 애를 쓰셨군요. 그럼 우리 이승재 목사님은 생활 선교사로서 그 가장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예, 저는 그 생활 선교사를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그 작정이랄까 그 마음가짐은 뭐였냐면 갑자기 무슨 내가 안 하던 설거지를 하자 뭐 이렇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제가 내 마음을 다짐했던 것은 혹시 목회자라는 틀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이나 교회나 평상시에도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하향 평준화도 똑같다기보다는 진짜 우리 애들을 대할 때도 뭐 우리 애들도 똑같이 청년이고 그리고 내가 뭐 목회자라고 해서 집에서라든지 집에서는 아빠인데 뭐 집에서도 목회자 일편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집에서 하던 행동대로 그래서 이제 좀 어찌했든 표리부동하지 않은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게 생활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 가졌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섬기거나 이럴 때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안 했던 설거지를 한다 이런 거는 제 은색 별로 안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깨끗이 닦아도 제 아내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닦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라고 섬기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도 뭐 이제 하나의 그 교회도 하나의 아니 가정도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은사로 섬기는 거죠. 립 서비스. 그죠? 립서비스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립서비스도 할 수 있죠. 네, 아내한테. 네, 네. 왜냐면 그쵸. 아내한테 그 좋은 말 해주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립서비스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네. 아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걸 뭔가를 관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가 행복한 거는 내가 용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무슨 생활비가 좀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돈이 없으면 그냥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사 먹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 사역자로서 재정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느끼고 없으면 없는데 사는데 네. 아내가 긴장하고 보는 게 뭐였냐 봤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견 건강과 이런 것들을 둘째 딸인데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에 내가 좀 이렇게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진짜 장인어른이 아프실 때 가서 면도해드리고 뭐 이런 거를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도 있지만 제 아내가 진짜 행복했어요. 내가 그 뭐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에 사회로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아내를 섬기는 것은 아내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아내가 아주 잘하는 설거지를 내가 그걸 조금 도와준다 그걸 행복함 느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다 가족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들의 사랑의 언어 그리고 자기 은사를 섬기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아까 김은종 목사님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처럼 네. 네. 일단 남편으로서 점수 몇 점? 저는 한 51점. 51점. 네. 이거 굉장히 그 이승재 목사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예요. 49점과 51점은 전혀 다른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 네. 51점 딱 그 지분은 가질 수 있도록. 네. 51점. 네, 좋은 남편의 턱걸이. 네, 턱걸이. 나쁜 남편과 좋은 60점은 남편. 넘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네. 거의 한 99점 정도. 아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사모님께 여쭤보면 그래서 사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잠자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코를 너무 심하게 걸어서 이제 아내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막 한꺼번에 내놓고 이런 생활 습관이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좀 잘 안 돼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런 거나 이렇게 볼 땐 제가 좀 이렇게 점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전 방송에서도 뭐 좀 껴맞춘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껴맞추면 지금 이승재 목사님의 이런 점수 발언은 예수님께서 말석에 앉아라. 그럼 나중에 왕이 와서 상속으로 옮길 거다. 지금 뭐 51점이라면 나중에 사모님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 90점이야. 뭐 90 몇 점이야. 지금 이걸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빠로서는 몇 점이십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애들은 욕먹을지 모르는데 저는 아빠로서는 그 어렸을 때는 못했는데 선교사 생활하면서 눈을 많이 떴죠. 네. 눈을 많이 떠서 아빠로서는 한 80점은 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또 오히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생활 선교사의 일상이 피해가지 마시고 넘어가려고 지금 저까지 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다. 길어서. 그건 편집하면 되니까. 원래 사회자는 왜 마이크는 사회자가 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점수만 밝힐까요? 안 시켜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는 49점, 아버지로서는 51점. 안정권 좋습니다. 네. 우리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관계 핵심은 이거다. 네. 요거에 대한 부분만 한번 언급을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사랑,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부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부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다. 이게 참 핵심이긴 한데,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이긴 한데 좀 더 브레이크 다운해서 사랑인데 좀 더 구체적 사랑이라면
우리 또 구체적인 거에는 또 이승재 목사님께서 네. 뭐 의사- 사랑이라는 거에는 당연히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내 이웃을 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네. 우리 이제 깔려있는 부분이고, 네. 이걸, 뭐, 김은영 목사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거를 내가 생활 속에서니까 이걸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율법이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오늘 해야지 했다가 작심삼일 되면 점점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이제 로마서 11장 1절 2절인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계속 두면은 사랑도 좀 이게 솟아오르게 되고 이게 아내를 뭐 여긴 지금 남편들밖에 없습니다만 아내를 보면 참 저는 이렇게 아내가 설거지 하려고 뒤에서 이제 자꾸 설거지 쭉 가서 뒷모습 보면은 뒤에 가서 그렇게 껴안아주고 싶어요. 그거 아침부터 와서 빨래 돌리고 다 하고 청소기 돌린 다음에 가서 또 설거지 하려고 뒤에 있는 그 뒷모습 보면은 이거 조금 제 고백입니다만 우리 어머니 뒷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였던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아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백허그다 이거신 거죠? 아니요. 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제 백허그. 네, 백허그. 백허그 하면 욕 먹습니다. 지금 바쁜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혹시 거- 옆구리 한 대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자꾸 남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는데 네. 그걸 남이 이렇게 하니까 어디 텔레비전 연예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써먹겠다 그 이벤트식으로 하면 그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구체적인 행동을 일단 이승계 목사님 버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네. 아내가 뭘 좋아할지 좀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내 떠오른 대로 막 이렇게 뭐 이벤트를 해주는 건 자기 사랑이고 네. 그랬더니 저렇게 24시간 아빠가 병원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설교 준비라도 일찍 끝내서 아내를 두고 여보 아내가 늘 먼저 아빠한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아버님한테 먼저 내가 전화 걸고 아버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내일 갈까 그러면 감동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립서비스인데 저는 진짜 립서비스 하는 게 저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라도 진짜 진실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내나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가족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홀하기 쉬운 대상도 또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웃,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진지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간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또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MC 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할 거 있잖아요. 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